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모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모형이라고 하면은 가장 단순하게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수식 같은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형이고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은 y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요. 이제 x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x에 해당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y에 해당하는 거, 예, 지우고요. 우리가 먼저 y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볼 텐데, 이 y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response variables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공 분야에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s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뭐 반응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아요. (dependent variables)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되고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도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종속 변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전문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미디어에서 그냥 표현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놀랍니다.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뭐 매출액 혹은 수익률, 경제 성장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측하고 싶은 것이고요. 보통 이제 x, y 관계를 이제 표시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predictors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explanatory variables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설명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앞에서 설명되는 것,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종속 변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대립되는 변수로서 독립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기 이 x를요, 여기 predictor를 설명 변수 혹은 뭐 독립 변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 가능한 변수들이고요. 물론 y도 직접 관찰 가능합니다. 변수들이고 특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위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작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혹은 이제 의도적으로 x라고 하는 변수가 예를 들면 사람들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설문조사 대상자들을 뭐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대에서 한번 살펴보고 30대에서 한번 살펴보고 40대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x를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들을 찾고 이제 y를 찾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래서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가장 단순한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x가 변할 때, 한 단위 변할 때 y가 몇 단위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울기 변수 b. 그 다음에 x가 제로일 때 y는 얼마인가, 기본적으로 절편 a. 이 뭐 두 가지를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관계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어서 뒤에서 볼 것이고, 우리가 변수 y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매우 다양한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y가 뭐랄까요? 뭐 소득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소비라고 할까요? y가 소비일 수도 있고, 소비는 뭐 0보다 물론 큰 값을 갖겠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소비가 적은 사람이 있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 달에 100만 원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0만 원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y가 다양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y가 다양한 값을 가질 경우에 이제 이러한 모형을 분석한다면,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리그레션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회귀 분석. 리그레션을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두 번째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가 뭐 회귀 분석과 구별되는 또 다른 방법은 아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라고 하는 것도 회귀 분석의 하나입니다.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회귀 분석인데, 첫 번째 방법은 y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경우, y가 다양한 값을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y가 0 혹은 1의 값을 갖는 경우, 혹은 y가 1, 2, 3, 셋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경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1번을 뽑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호 4번, 5번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혹시 기호 4번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죄송합니다만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기호 1번을 내가 선택했다. 1. 그 y가 1의 값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기호 2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y는 2의 값을 갖고요. 내가 기호 3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y는 3의 값을 갖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우리가 y가 소비가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노동 공급, 뭐 이런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 혹은 제품을 내가 구매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소비 금액이 아니라 내가 제품을 구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혹은 내가 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y라고 하는 종속 변수는 0 혹은 1의 값을 갖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y는 이제 response variab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종속 변수를 우리가 binary response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 모형 맞고요. 그 중에서도 y가 0과 1 혹은 뭐 1, 2, 3도 뭐 괜찮은데, 이 경우에 이제 바이너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0과 1의 값을 갖는다면 바이너리 리스판스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속 변수 yi가 있는데, 뭐 매출액일 수도 있고요, 뭐 경제 성장률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 혹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인 어떤 교류의 단절에서 오는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기업들의 고충,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소득의 감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yi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i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조금 있다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뭐 설문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관찰했다면, 이제 Y1은 첫 번째 사람의 소득 감소, Y2는 두 번째 사람의 소득 감소, Y3는 세 번째 사람, 뭐 이렇게 이제 I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기업,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기업의 뭐 매출액 감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속 변수 yi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yi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제가 편의상 이렇게 x1, x2 뭐 이렇게 쭉 존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제 x1i가 뭘 가리키는가, x2i는 뭘 가리키는가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전에 이런 데이터셋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러라고 하는 데이터, 가장 이제 최근에, 그렇죠? 법의 지배에 관련된 데이터셋이었는데, i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각각의 국가라고 생각하시고요. 국가. 그 다음에 x1은 바로 법의 지배 이런 겁니다. 뭐 GDP가 x1이고요. 그럼 이제 x1i는 뭐냐면 i번째 국가의 GDP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x2i는 i번째 국가의 x2면 뭐 법의 지배 뭐 좋습니다. x2 education이라고 할까요? 짧으니까 educatio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번째 국가의 x2i는 i번째 국가의 교육 수준, 그 다음에 x1i는 i번째 국가의 뭐 GDP,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